청취자께서 보내주신 KG케미컬 투자 분석 보고서를 살펴볼 텐데요. 네. 솔직히 저도 이 자료 받기 전까지는 KG케미컬 하면 아크 비료 만드는 회사,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딱 읽고 나니까 와, 제가 알던 그 회사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거의 작정하고 시장이 KG케미컬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아, 잘못 보고 있다? 네. 우리가 가진 그 오래된 비료 회사라는 낡은 딱지 뒤에 자동차, 철강, 핀테크를 지휘하는 거대한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요. 그리고 왜 그 엄청난 가치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흥미롭네요. 뭔가 낡은 간판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극적인 부활에 성공한 자동차 자회사 이야기부터 주주들을 위한 파격적인 약속, 그리고 골치 아팠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까지 이 보고서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첫 장부터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1954년에 비료회사로 시작한 건 맞는데 지금은 KG 모빌리티, KG 스틸, KG 이니시스, 자회사가 총 36개라고요? 네, 36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자동차 회사에 핀테크까지 거느리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 그런가요? 수십 년간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결과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양날의 검이요? 보통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시장에서는 뭘 하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각 사업부의 가치를 단순히 합친 것보다도 주가를 낮게 매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이 대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문어발 경영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쉽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제 그게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옛날 얘기다. 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KG케미칼이 단순히 여러 사업체를 가진 회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전략을 지휘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명확한 사업 지주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컨트롤 타워라는 게 그 의미군요. 그렇죠. 특히 핵심 자회사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이제는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오히려 지주사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요? 네, 그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바로 그 유명한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 자동차의 부활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쌍용차 하면 늘 회사가 괜찮을까? 이 걱정부터 됐었는데 보고서에 나온 실적 보니까 거의 다른 회사가 됐더라고요. 숫자들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떤데요? 2025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4조 원을 돌파했고요. 4조 원이요? 네, 그리고 3년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만성 적자 기업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뗀 거죠. 와.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힘든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국내 시장이 좋아서 반짝 잘 판 건가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보고서는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분석합니다. 체질 개선. 결정적인 게 바로 수출이에요. 유럽, 중남미 같은 해외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뚫어서 수출 물량을 12.7%나 늘렸거든요. 아, 수출이군요. 그 결과 이제는 내수 판매보다 수출 판매가 훨씬 더 많은 구조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국내 경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훨씬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된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가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6년에 무쏘 브랜드로 신형 픽업 트럭이 나온다고요? 네, 나옵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픽업 트럭 시장도 경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걸 아주 영리한 전략으로 봅니다. 영리한 전략이요? 일반 승용차 시장처럼 막 무한 경쟁을 하는 대신에 경쟁이 덜 치열하면서도 마진이 높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중국 BYD와 손잡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도 아주 유연하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있네요. 네, 빠르게 방향을 트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KGM의 부활 스토리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한국 증시에서는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주주들한테 인색하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들이죠. 맞아요. KG그룹도 과거에 이 문제로 말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보고서도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KG그룹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돌파했나요? 여러 가지 조치를 동시에 했는데 가장 핵심은 2025년 말에
그룹 내에 남아있던 모든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순환출자 해소. 그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로 칭찬받는 건 좀 이상한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걸 단순히 숙제를 했다는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강력한 의지의 증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의지의 증거? 이걸 통해 대주주에서 KG케미칼 그리고 각 계열사로 이어지는 아주 투명하고 수직적인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죠. 여기에 2세 경영인인 곽정현 사장이 직접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경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경영진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 같은 일반 주주들한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게 뭔데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숫자요? 앞으로 3년간 총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각이요? 네, 그냥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보통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각은 발행 주식수 자체를 줄이는 거라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와, 150억 원 소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60억 원어치를 실행해서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있나요? 그럼요. 연결 당기 순이익의 35% 이상을 대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습니다. 35%요? 네, 이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죠. 정말 그러네요. 심지어 정관까지 바꿨어요. 예전에는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놓고 나중에 배당금을 알려주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관행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먼저 공시하고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투명성을 높여서 시장의 신뢰를 얻겠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죠. KGM 얘기는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주회사가 스타 배우 한 명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조연들은 좀 든든한가요? 철강이나 결제 사업 같은 기존 사업들이요? 아주 든든한 조연이자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캐시카우. KG스틸은 철강업 불황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흑자를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네. KG 이니시스 같은 결제 사업은 2025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부실 때문에 속썩였던 자회사 KG 모빌리언스도 완전히 정상화됐고요. 아, 다들 잘하고 있군요. 네, KGM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인 셈이죠. KG 스틸 얘기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컬러 간판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긴다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값싼 수입 철강제와 차별화하기 위한 프리미엄 전략이죠. 우리 제품은 품질이 다르다는 걸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에 원산지 각인을 새기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죠. 2차 전지 소재 사업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캐짐이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닐까요? 보고서는 그게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이다. 네, KG 이너캠을 통한 황산니켈 생산은 당장의 실적을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이 투자가 성공한다면 KG케미칼이 전통 화학기업에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KG케미칼의 주가가 지금 너무 싸다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보고서에 나온 PBR이 0.3에서 0.4배 수준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1억 원짜리 순자산을 가진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는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 맞나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회사를 지금 당장 해체해서 자산을 다 팔아 주주들에게 나눠줘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또 각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보는 SOTP라는 방식으로 분석해도 현재 주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시장의 평가가 그 정도로 비이성적인 구간에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싼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투자자들이 모르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보고서가 짚어낸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습니까?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에요. 재무 부담이요? 네, 2025년 말에 1,60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일으켜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고 하죠. 이걸 조기에 상환했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 단기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아하. 미래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위험을 제거했으니 장기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죠. 네네. 하지만 당장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서 자동차나 철강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잠재적 위험으로 꼽혔습니다. 정리해보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는 KG케미칼이라는 낡은 간판 뒤에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서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화려하게 부활한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춘 투명한 지주사로 변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직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복잡했던 지배구조, 잠재적 매물 부담 같은 과거의 문제들이 거쳤으니 이제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봐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 회사의 극적인 변신과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철저히 숫자와 구조의 논리로 KG케미칼의 밸류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접근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분석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KG 모빌리티가 부활시키는 무쏘라는 이름이 주는 설렘. 어떤 세대에게는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감성 같은 거요. 아, 감성이요? 때로는 이런 브랜드의 부활이 대중의 인식을 한순간에 바꾸고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거대한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차가운 숫자보다 더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